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31.7%인데요. 제목에서 수출 지표를 보면 투자할 곳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살펴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상당히 그 타이틀을 아주 이쁘게 키워드를 잘 뽑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PD님이나 또 작가님, 네. 또 우리 앵커님도 아주 촉이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장 뭐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 쪽들도 부품단들도 네. 의미 있는 그런 반등들도 연출이 되고 했는데 결국은 수출로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역 수지는 뭐 아직 월말로 가면 이제 개선이 되겠지만 네. 소위 그 원유 수요가 급증해 주면서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돼 있는데 이건 뭐 좀 지나고 봐야 될 문제고 수출의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 특히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중심이 되면서 전체 수출에서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네. 거. 뭐 진짜 쌍도 마차죠. 이러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에서의 비중이 20.3%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17.4% 특히 반도체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죠. AI 수요라든가 그리고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의 이런 친환경차 수출 확대들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이를 한번 우리가 2022년도부터 분기별 반도체와 자동차의 그러한 점유율이라든가 수출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는 2023년 4분기에 28.7% 그리고 2024년도 1분기에 29.7% 또 2024년 2분기에 31.7%로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는 네. 거죠. 저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전체 수출 비중이 13.6%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19% 그리고 또 2분기에 20%로 회복하고 이 2분기 20%로 회복한 것은 2018년도 3분기 그리고 2020년 2분기에 이어서 역대 분기 기준으로 7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출 비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간 기준으로는 2018년 첫 20.9%를 기록해 이러한 흐름 이후에 작년에는 15.6%까지 급락을 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완연하게 반도체 관련주들 또 반도체들의 수출은 정상화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2010년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었던 그런 그 흐름들이었고요. 2023년에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이러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 확대라든가 전기차 이러한 부분들의 친환경차 중심의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수출 추이 통계를 보시면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그 추이인데 바로 2022년 4분기까지만 해도 자동차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했다기보다는 그냥 10% 미만이었다. 네. 뭐 7, 8%, 뭐 6% 이런 어떤 비중이었는데 바로 2023년도 1분기에 11%를 기록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점유율 우리가 얘기하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자동차 현대 기아차의 이런 활약이 아주 대단하다. 뭐 전 세계 글로벌 넘버 5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전기차 쪽 부분에서는 뭐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네. 2위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에서 보시면 2023년도 1분기를 최저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주면서 20%대를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에서는 뭐 너무 양극단 두 섹터들 업종들만 집중되는 이런 양상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의 자동차를 집중 전략이라든가 대만의 또 반도체 집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좋은 놈은 더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반도체와 이 자동차가 중심이 되면서 이런 일부 수출 편중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시장에서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달 초 수출도 집계를 해보니까 역시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반도체 효과일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관세청에서 이제 10일 단위로 또 발표를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8월 1일부터 10일 기간의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해당 기간 수출은 145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 이상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수입은 184억 7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수출 증가세가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 반도체죠. 뭐 열흘밖에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수출이 무려 50.4%나 늘어나면서 112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요, 반도체가 42.1%, 석유 제품 5.5%, 승용차 63.9% 등에서 아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이 8월에 10거래일 동안에도 10일 동안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포인트 증가한 22.5%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여러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반도체 수출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8월 달 이런 휴가 등 이런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선박 등은 계속해서 수출이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통계를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고,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또 때에 맞춰서 네. 반등을 줄 수 있는 또 계기도 되지 않았느냐. 역시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네. 이러한 대표적인 두 섹터, 반도체와 자동차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끄는 우리 수출 8월에도 역시나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요. 하반기에도 좋으면 7천억 달러 달성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다만 몇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HBM 대중 제재 혹은 전기차 수요 부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불을 넘어가 주느냐, 네. 뭐라 그럴까요? 뭐 10억 달러에 뭐 마가 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에 뭐 흐름들은 뭐 달성 가능하지 않느냐, 이건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죠. 다만 HBM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사실 레거시 제품 쪽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반도체를 또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도 점검했고, 추가적인 어떠한 이러한 쇼크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롱텀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에서 바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8월 28일 날이 1차적으로는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에서 어떠한 발표를 가이던스를 제시해 줄 거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네.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 사건,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도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캐즘을 좀 뭔가 경차 좀 작은 스몰 차들이 나오거나 또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신차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화재 문제가 부각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민감성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는 뭐 차 뭐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취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흐름들은 어떻게 좀 진정이 되는지, 뭐 실명제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뭐 일부는 뭐 90%만 충전을 해라, 또는 뭐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 네. 그거는 결국은 어떤 자동차, 전기차를
운행하겠다라는 사람의 심리 자체를 꺾어버리는 결과가 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 차 가지고 내가 내 지하 주차장에다가 못 댄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조금 좀 뭐랄까요? 악재 아닌 악재가 또 하나 나타났다. 이런 쪽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추세를 갖고 가기보다는 일정한 지지와 저항을 갖고 대응해야 될 네. 그런 위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화재 이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출 관련된 소식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시장의 반등을 주도를 했는데요. 주요 종목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반도체 쪽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위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삼성전자의 상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뭐 7만 원도 위협했던 월요일 날의 이 흐름 그리고 사실은 올 초에 이 박스를 형성해 주었던 요 7만 2천 원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자리들 하단은 이제 확실히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 역시 상단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차 7만 1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 라인 그리고 7만 8천 원을 중심으로 한 저항 라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설정해 놓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든가 또는 내가 추가적으로 뭐 물타기라든가 또는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에서는 이 7만 8천 원 근처보다는 오히려 7만 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15만 원에 대한 14만 원이냐 15만 원이냐에서 1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나타날 때 자리들은 결국은 19만 원부터 20만 원 이상은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로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자리는 뭐 단기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19만 원 이상부터는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면서 뭐 하이닉스가 목표가 대비해서 급락을 했고 뭐 30만 원 뭐 언제든지 간다라고도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론 뭐 목표가 뭐 30만 원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흐름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0만 원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12만 원과 요 14만 원 사이 이러한 자리들이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대표적인 이스페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 뭐 그렇더라도 지금 전체 시장이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심리 자체로도 무너져 있는 듯한 이러한 상황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요 3만 1,000원에서부터 3만 2천 원 어떻게 보면은 직전에 이 저항을 보였던 자리들이 잘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이제 4만 2천 오늘도 4만 1,950원이었나요? 예, 41,95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는데 물론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2,000원에서부터 뭐 44,000원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자리들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뭐 4만 원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는 매수. 그리고 42,000원 넘어가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나 매수를 좀 유보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IT 소부장 쪽들이 그래도 활발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핵심적인 사인방들이 하방을 잡고 반등을 주니까 삼성전자가 뭐 7만 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들 종목들의 지지와 저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막연하게 급락의 공포에 떨기보다는 일정한 비중은 줄였다가 다시 채우는
이러한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들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뭐 현대 기아차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직전에 이러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왔던 자리들 여기에서 이제 하방은 얘도 잡아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자리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 21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갈 때는 결국은 이쪽에 상단이 연출되었던 자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26만 원대에 이제 해당이 되는 자리인데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이하 자리, 2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의 관점, 그리고 결국은 25, 6만 원 근처 가면은 일부 또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 속에서 단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지만은 완만하게 일정한 횡보를 해줘야 되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시세 흐름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 PBR 관련해서 움직일 때 급등을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 13만 원 같이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는데 그 자리가 사실은 이 지지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요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이 빨리 갖춰줘야 됩니다. 지난번 직전의 저점에 9만 5천 원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10만 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방을 잘 잡아주느냐.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움직여 준다라면은 12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상단으로 두고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거나 다시 또 지지가 돼주면은 2차 저항대들이 이제 당연히 뭐 여기 13만 원 이상에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러한 그 종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박스를 잘 돌파를 해 주었다가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잘 지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4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항상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6만 원 넘어가는 자리라든가 직전에 요 고점대들이 위치해 있는 17만 원 라인 이렇게 당분간은 박스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추세를 잡고 뭐 20만 원을 다시 넘어간다든가 이런 흐름들은 이 구간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부품단에서는 HL 만도도 있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좋은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중국발 기대감 여러 가지 그대로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도 주가가 직전에 시작점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32,000원에 대한 지지력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자리는 이제 4만 원에서부터 42,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 저항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뭐 3만 원대 요 3만 5천 원 이하 자리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또 4만 원 근처 넘어간다든가 4만 원 근처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10% 이상을 보여주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연출됐는데 아직은 거래량들이 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HL 만도에 이어서 성우하이텍이라든가 그리고 또 화신이라든가 서현이와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